패럴림픽 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은 바로 파라 공항입니다. 관제탑에서 책임자가 확인하고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이 호루라기 소리를 불면 이제 파라 공항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파라 공항의 직원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는 비행기들을 띄우기 위한 바람을 만드는 일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펌프를 누르고 밸브를 만드는 일은 전부 다 그 바람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계 장치가 나타났는데요. 이 기계 장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네, 일본 가라쿠 일본 전통 로봇인데요. 끈을 잡아당겨서 장치를 움직인다라는 뜻의 가라쿠르의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들어온 태엽 시계, 뭐 이런 정교함에 감탄한 일본인들이 태엽과 톱니바퀴를 공부해서 만든 인형이라고 합니다. 이 태엽을 감아주면 스스로 움직이면서 찻잔 나르고 활도 쓰고 또 붓글씨를 쓰는 그런 인형. 일본은 바로 그런 생활과 문화, 축제, 놀이와 함께 오랫동안 기계장치로 움직이는 인형을 만들고 즐겨왔습니다. 에도 시대 때부터 이제 이런 인형극도 있었고요. 이런 기계장치를 통한 놀이를 많이 해왔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 카라쿠리를 의인화한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건 지금 공이잖아요. 네. 공은 바로 베어링을 뜻하고요. 저 파라솔이 톱니바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줄은 기계장치에 있는 연결선과 스프링. 그러니까 우리가 시계 안에 있는 네. 옛날 시계, 네. 지금 전자시계 말고 아날로그 시계를 생각하시면 톱니에 될 것 의해서 같습니다. 네, 시간이 돌아가는. 여기에 후프가 있고 또 장대가 있습니다. 장대는 쉽게 설명이 되죠. 축을 이야기하는 네. 것 같아요. 자, 이런 줄넘기를 통해서 기계장치가 잘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가운데에서 휠체어를 타고 이 줄을 넘고 있는 사람은 우에하라 다이스케십니다. 전에 슬레이지 아이스하키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썰매로 타는 파라 아이스하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 네. 선수 출신입니다. 기계장치의 역동성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런 공들은 기계장치의 베어링, 네. 기계 움직임을 아주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베어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시계처럼 공항도 각기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해야 돌아가잖아요. 원활하게. 지금 이 한 명의 소년이 이렇게 뛰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저렇게 뛰어가는 모습은 지금 이 기계장치가 잘 돌아가고 있음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대 공연도 있고요. 파라솔 공연도 있습니다. 지금 저 장대에서는 기계장치의 축을 상징하는데 장대가 가미모토 에리씨 2010년 세계 폴댄스 선수권 대회 우승자입니다. 청각장애인 또 언어장애인이기도 한데 대단합니다. 네. 공항에서의 분주함 그리고 공항에서 각자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해서 공항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바로 이 카라쿠리 에도시대 때부터 전에 내려오는 인형극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만들어졌어요. 아까 그렇죠. 이 공항 직원들의 첫 번째 임무가 바람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맨 앞에서 봤던 동영상에도 바람이 나왔었고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개막식의 핵심 단어는 바람일 바람일까요? 가능성이 네. 아주 큽니다. 이거는 이제 뭘 만드는지 알겠어요. 올림픽에서는 오륜기를 이제 저런 방식으로 만들었었는데 네. 오늘 네. 패럴림픽에서는 아지토스. 네. 네.
바람이 저 풍선, 아지토스 각각의 풍선을 가득 부풀게 해서 도쿄 패럴림픽 주경기장을 아지토스가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겠죠. 네, 바람을 이제 잘 만들었고. 네. 원래는 이 아지토스가 1988년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5가지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태극 문양을 변형을 해서 네. 5개의 상징을 가지고 처음 엠블럼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렇게 변화되어 네, 왔습니다. 아지토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공연의 무대 디자인은 바네타 요에이 씨가 맡았는데, 그리고 도쿄 패럴림픽 주경기장 다시 한번 아지토스 표출과 함께 불꽃이 올라갔습니다. 다시 또 바람이 붑니다. 네, 오늘 말씀하신 대로 바람이 컨셉인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도쿄에서 불기 시작한 새로운 바람. 도쿄 2020 패럴림픽에서 자극받은 바람. 그 바람이 개인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변화의 바람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개막식에서는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확대 발전되면서 네. 다시 등장을 할 거예요. 네, 어떤 방식으로 새롭게 등장하는지 보는 것도 큰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궁, 육상 22개 종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새롭게 정식 추가가 종목이 됐죠. 됐고요. 네. 보치아, 패럴림픽에만 있는 종목, 네. 카누 스프린트, 사이클 트랙, 사이클 도로, 승마, 5인제 축구, 골볼, 유도, 역도, 조정, 사격, 수영, 좌식 배구, 그리고 탁구, 태권도, 트라이애슬론, 휠체어 농구, 휠체어 펜싱, 휠체어 럭비, 휠체어 테니스, 이렇게 22개 종목이 이제 빛으로 바뀌면서 다시 활주로로 바뀌고, 이 활주로엔 전 세계에서 온 선수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 활주로의 끝은 다시 한번 파라공항 도쿄 패럴림픽 주경기장입니다. Good evening, passengers.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In just a few moments, 이제 전 세계에서 온 선수들이 이곳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드디어 대한민국 선수단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는 최예진 선수, 지금 앞에 휠체어에 앉아 있죠. 그 네. 옆에 계신 분은 보치아. 어머니 네. 문우영 씨입니다. 2011년 고등학생 때 한국 보치아 종목에 아주 혜성같이 등장한 그렇습니다. 최예진 선수가 기수를 맡고 있고요. 14개 종목 159명의 선수단이 도쿄를 찾은 대한민국 선수단입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서 네. 서운한데요. 자, 대한민국 아까 너무 금방 지나가서 좀 네. 서운한 시청자들 계셨죠.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2개 종목 가운데 14개 종목에 참가를 하고 있고요. 양궁과 육상, 배드민턴, 보치아, 사이클, 유도, 역도, 조정, 사격, 수영, 탁구, 태권도, 휠체어 농구, 휠체어 테니스입니다. 159명, 선수가 86명, 임원이 73명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국가대표 얼굴들 직접 보고 싶으시죠? 저희 KBS 한국방송이 준비했습니다. 배드민턴의 강정금, 김경훈, 김정준, 이동석. 배드민턴에서 메달 따면 패럴림픽 네. 처음으로 메달 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배드민턴의 이삼섭, 이선의 신경환 선수입니다. 보치아 정성준, 노영진, 이용진, 정소영. 보치아는 대한민국이 88 서울 패럴림픽 때부터
네. 9대회 연속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호원, 김한수, 최혜진. 최혜진 선수는 오늘 대한민국 선수단 기수를 맡았었고요. 정호원 선수도 기대주로 그렇습니다.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3연패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격에서 김수환, 김현미, 문혜경, 박진호 선수. 서영균, 심영집, 심재용, 이유정 선수. 사격의 이윤리, 이장호, 이지석, 주성철 선수. 사이클의 윤혁은, 이도현, 이경화 선수입니다. 이도현 선수가 사이클에서 금메달 딸 수 있을지. 지난번 리우 때 은메달 땄었는데 네. 한번 지켜봐야죠. 수영의 강정은, 이인국, 이주영 선수입니다. 조기성, 조원상 선수입니다. 조기성 선수 어깨가 좀 무거울 네. 거예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서. 이어서 양궁의 김민숙, 구동섭, 조장문 선수입니다. 계속해서 양궁 김난숙, 최남희, 김옥금 선수. 김옥금 선수가 네. 우리나라 선수단 최고령 선수입니다. 역도의 최근진, 전근배, 김영희 선수. 이영선, 이현정 선수 역시 역도 출전하고 있습니다. 유도의 이정민, 최광근. 육상의 전민재, 유병훈 선수. 조정의 김세정. 탁구의 김군의 김기태, 김성욱, 김영건. 탁구는 많습니다. 가장 많은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김정길, 김창기, 김현우, 남기원 선수. 계속해서 탁구 문성금, 박진철, 박홍규, 백영복 선수. 서수연, 윤지우, 이근우, 이미규 선수입니다. 탁구의 정영아, 주영대, 차수용 선수가 출전합니다. 태권도의 주정훈. 휠체어농구 곽준성, 이병재, 오동석, 황우성. 이치원, 김태옥, 김호용, 이윤주. 김동현, 조승현, 김상열, 양동길. 휠체어 테니스 오상호, 이모원, 김규성, 김명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번 도쿄 2020 패럴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을 만나봤습니다. 지금부터 한쪽 날개 꼬마 비행기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기는 다시 파라 네. 공항입니다. 비행기 석 대가 아주 우아한 몸짓으로 날고 있어요. 오늘의 주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2020 도쿄 패럴림픽 개막식의 주제는 We Have Wings. 모든 인간에게는 각자의 날개가 있고 용기를 내어서 날개를 활짝 펼치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 이름은 한쪽 날개를 가진 꼬마 비행기. 파라 공항을 자유롭게, 아름답게, 우아하게 자신의 개성대로 날고 있는 비행기들입니다. 활주로가 보이고요. 여기에 한 소녀가 있습니다. 한 비행기가 있는데 이 비행기에는 보시는 것처럼 왼쪽 날개가 없어요. 이 한쪽 날개만 있는 비행기를 연기하고 있는 소녀는 2008년생, 올해 나이 13살의 와고 유이라는 소녀입니다. 태아 양막대 증후군으로 군 때문에 네, 선천적 지체 장애를 갖게 됐죠. 패럴림픽 공연에 참여하고 싶어서 오디션에 참가를 했다고 해요. 지금까지 연기 경험이 없었는데도 표정 연기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한쪽 날개만 있는 이 작은 비행기, 저 공항 위를 날고 있는, 하늘을 날고 있는 이들 비행기처럼 자신도 우아하게, 멋있게, 자유롭게
날고 싶습니다. 근데 자신이 없어요. 이 비행기에는 한쪽 날개만 있기 때문입니다. 공항에 있는 직원들, 바람을 일으켜서 한쪽 날개만 있는 꼬마 비행기를 날게 해주려 하지만 이 꼬마 비행기는 용기가 없습니다. 자신은 날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소리와 함께 비행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키가 큰 비행기, 네. 그리고 한쪽 바퀴가 없는 비행기. 이 한쪽 바퀴가 없는 비행기는 이렇게 힘찬 도움닫기를 통해서 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키가 큰 비행기, 큰 날개를 갖고 있는 비행기는 보는 것처럼 저 큰 날개로 활강을 합니다. 한쪽 바퀴가 없는 비행기, 그리고 아주 작은 비행기가 등장했습니다. 큰 날개가 있는 비행기, 한쪽 바퀴가 없는 비행기, 그리고 아주 작은 비행기. 이 세 비행기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장애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장애는 그냥 그대로 자신들의 정체성이자 개성입니다. 한쪽 날개만 있는 비행기는 저렇게 날고 있는 비행기들이 부럽죠. 그렇죠. 어떻게 날까 또. 그리고 또 한 비행기가 나타났는데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네. 디지털 전자음만이 들려옵니다. 가노코자와 켄 씨가 연기를 하고 있는데 선천적 청각 언어 장애인입니다. 근데 이 말이 없는 비행기는 말은 없지만 상당히 수다스럽습니다. 네. 말이 없어도 말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 수다스러운 비행기. 몸으로 표현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너는 왜 날지 않냐고 물어봅니다. 왜 날지 않아? 수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너를 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행기가 등장했어요. 커다란 프로펠러 비행기입니다. 바람을 일으킵니다. 지금 이 바람 때문에 꼬마 비행기가 이렇게 날린 거예요. 네.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이타니 유타 씨가 연기하고 있는 프로펠러 비행기입니다. 이 바람 때문에 다른 비행기들이 이렇게 뒤로 밀려나기도 하고 옆으로 밀리기도 합니다. 네. 다양한 장애 유형이 다양한 비행기로 표현이 됐습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다른 비행기 한 대가 등장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늘을 잘 나는 비행기입니다. 활주로에 그려진 선을 이용해서 나는 비행기. 다케우치 미치코 씨가 연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음의 눈 비행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귀에다가 헤드폰 낀 모습을 조금 가까이에서 카메라가 잡아주면 보일 텐데 시력은 잃었지만 지금 몸에 부착한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음성 신호를 통해서 저렇게 반듯하게 걸어가고 비행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점자 보도 블럭 노란색으로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날 수 있는 비행기, 들리지 않아도 날 수 있는 비행기, 바퀴가 없어도 날 수 있는 비행기, 날개가 커도 날 수 있는 비행기, 몸집이 작아도 날 수 있는 비행기. 이런 비행기들이 소녀를 둘러싸고 에어쇼를 펼치고 있습니다. 소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려는 에어쇼입니다. 이 꼬마 비행기는 신기한 듯이 쳐다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자기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 흐르고 있는 음악은 마치모토 주니씨 영화 음악가입니다. 영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의 음악 감독이 지금 이 공연의 음악을 맡고 있습니다. 여섯 대의 비행기들 그리고 다른 모든 비행기들이 소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한쪽 날개만 있는 이 작은 꼬마 비행기는 과연 한쪽의 날개만으로 날 수 있을까요? 과연 날 결심을 할 수 있을까요? We have wings. 우리에겐 날개가 있어요. 한쪽 날개만 있는 작은 꼬마 비행기의 그 마지막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공항 밖으로 이 소녀가 나가려고 해요. 자신이 있을 곳은 공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항은 하늘을 나는 비행기들만 있는 곳. 자신은 한쪽 날개로는 날 수가 없어서 공항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말려보지만 소녀는 이렇게 고집을 피웠습니다. 불안하고 우울하고 슬픕니다. 그 마음을 바이올린이 표현해주고 있네요. 이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이토 마나미 씨는 전 패럴림픽 수영 선수입니다. 20살의 사고로 팔을 잃은 후에 바이올린을 연주했고 일본에서 처음으로 의수를 사용하는 간호사가 됐습니다. 소녀의 이 슬픈 마음을 바이올린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천둥이 치는데요. 천둥이 아니고 경적 소리였어요. 오른쪽에서 번쩍번쩍 빛나는 트럭이 한 대 들어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와 있는 소녀, 지금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소녀입니다. 에도시대 수와도수도 그림이 그려져 있는 트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토 자쿠추 에도시대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아마도 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에서 일본 전통 문화가 소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새로운 반영이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반짝반짝 빛나는 의리의리한 트럭에는 친구들이 많이 타고 있습니다. 소녀 곁으로 다가오는 번쩍번쩍 빛나는 트럭.
소녀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퍼져나가는 원 형태로 보여집니다. 호주 원주민의 전통악기인 디저리두와 소녀의 목소리인 바이올린이 지금 같이 무언의 대화를 펼치고 있습니다. 바이올린과 호주 전통악기 디저리두의 무언의 대화. 그 무언의 대화를 통해서 눈부신 트럭은 한쪽 날개만 있는 작은 꼬마 비행기의 불안과 우울을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구들, 자신의 동료들을 불러 모읍니다. 소녀를 위로하고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죠. 자폐증을 앓고 있는 무용가 소우신 씨가 등장했습니다. 호테이 토모야스, 81년 일본 락밴드의 시작을 알렸던 보위의 기타리스트, 영화 킬빌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도 참여했었고요. 사무라이 픽션 주연으로 했었던 호테이 토모야스 씨입니다. 아버지가 한국인이에요. 아, 네. 이 번쩍번쩍 빛나는 트럭, 그리고 호테이 토모야스의 밴드에도 역시 장애를 자신의 정체성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장점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서 예. 구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호테이 토모야스의 밴드인데 여기에도 다 호테이 토모야스를 제외하고는 장애를 갖고 있는 연주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공연을 펼치고 있는 이 트럭 동료들, 트럭 친구들로 표현되는 사람들도 장애를 갖고 있는 공연자들입니다. 도입부에서는 다양한 비행기가 있어요. 예. 지금은 또 다양한 연주자들, 다양한 장애를 가진 제각기 특성을 보여주는 그런 연주자들이 보여져서 저 소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호테이 토모야스 옆에서 같이 이 기타 연주를 하고 있는 타가와 히로아키 씨는 시각장애인이어서 다른 사람의 기타 연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기타를 피아노처럼 연주하는 모습을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움직임만을 통해서 독창적으로 기타를 또 연주하는 가와사키 아키히토 씨도 있었고요. 트럭은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소녀에게 음악을 들려주고 그 소녀 주위에서 여러 묘기를 보여주면서 소녀를 밝게 해줍니다. 연주 실력도 굉장히 좋고요. 화려한 또 음악을 또 즐겨가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았던 호테이 토모야스 씨는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 폐막식에서 기타를 또 연주하기도 했었고요. 우리나라에도 자주 와서 바로 이 사람입니다. 호테이 토모야스 씨 연주를 했었습니다. 근데 소녀가 조금 그렇게 썩 달가워진 않았어요. 좀 무서워하는 듯한 네. 수줍은 듯한 이런 모습이었었는데요. 근데 계속해서 점점점 더 이제 환하게 웃네요. 네. 즐거워졌어요. 지금 이제 자막으로 기미코 일본 최초의 의족 모델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모두
15명의 공연자들이 있는데 모두 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그렇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꺼려하고 무서워하던 소녀, 작은 꼬마 비행기도 한쪽 날개만 있는 이 꼬마 비행기도 이제 같이 흥겨워서 손짓과 발짓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흥겨움. 한쪽 날개만 있는 작은 꼬마 비행기는 생각을 하지요. 이 오마에 고이치의 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잠깁니다. 오마에 고이치와 간바라 겐타 씨 두 명의 공연자가 소녀 앞에 있습니다. 지금 의족을 들고 있는 지금 이제 간바라 겐타 씨가 나오는데요. 간바라 겐타 씨는 2016 리우 패럴림픽 폐막식에서 공연을 했었고 척추 기형으로 인한 지체 장애가 있습니다. 자신에게서 유일하게 빛나는 부분, 자신의 의족을 빼서 소녀에게 보여줍니다. 한참 동안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소녀, 다시 끼워줬는데 소녀의 지금 배를 보시겠어요? 환하게 빛이 빛이 나고 있습니다. 네, 소녀에게도 그 빛이 났어요. 그러니까 오마이 코이치 씨가 준 그 빛은 아마도 소녀에게 용기라는 그 빛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쪽에서도 용기를 주는 누군가에 의해서 장애인 스포츠로 첫걸음을 내딛는 많은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도쿄에 모여있는 패럴림픽 선수들이 바로 그런 빛을 주는, 그렇죠. 용기를 주는, 맞습니다. 의지를 심어주는, 직접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마에 코이치와 간바라 겐타 씨. 간바라 겐타는 선천성 2분 척추여서 휠체어에서 물구나무를 서는 고개가 가능할까 싶은데 정말 가능하게, 그것도 정말 잘합니다. 소녀가 다시 움직였어요. 공항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움직였습니다. 소녀가 트럭 친구들한테 받은 것은 빛, 바로 용기와 자신감을 상징하는 그런 빛이었습니다.
소녀는 다시 공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빛을 받고 용기를 가졌는데, 자신감을 가졌는데 활주로가 지금 밤이어서 불이 다 꺼져 있어요. 근데 그 트럭이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왔네요. 번쩍번쩍 빛나는 의리의리한 트럭이 다시 왔어요.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보았던 333 박수를 트럭과 트럭의 친구들, 동료들, 공항 직원들이 쳐주면서 소녀를 응원하고 불을 활주로에 밝혀줍니다. 소녀는 결심을 하고 활주로를 타고 내려갑니다. 이렇게 활주로를 타고 한쪽 날개만을 갖고 있는 작은 꼬마 비행기는 이제 한쪽 날개만으로도 훌륭하게, 아름답게, 우아하게, 아주 멋지게 나는 법을 알았습니다. 패럴림픽 선수들이 동료 장애인들에게, 또 동료 비장애인들에게 인간 한계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처럼 번쩍번쩍 빛나는 트럭과 그 친구 동료들이 소녀에게 그렇게 한쪽 날개만으로도 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덕분입니다. 바람을 타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한쪽 날개만 있는 작은 꼬마 비행기. 아름답게 빛난 것은 그녀의, 이 소녀의 날개입니다. 마스모토 주니치의 날개를 펴고 날아라 라는 음악과 함께 한쪽 날개 꼬마 비행기는 앞으로도 계속 날 겁니다. 그리고 그 성화가 이제 도쿄 패럴림픽 주경기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3명이 성화를 들고 있어요. 오미나타 구니코, 다케우치 마사히코, 나리타 마유미 씨가 성화를 들고 있습니다. 오미나타 구니코 씨는 알파인 스키에서 패럴림픽에 5번을 참가했고요. 다케우치 마사히코 씨는 1964년 도쿄 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이 도쿄는 패럴림픽과 또 특별한 인연이 있잖아요. 도쿄의 경우에는 패럴림픽을 2번 개최하는 최초의 도시가 됐죠. 그렇군요. 네. 천천히 3명의 성화 주자들이 도쿄 패럴림픽 경기장 안을 걷고 있습니다. 나리타 마유미 씨는 수영에서 패럴림픽 종목 5번 출전을 해서 금메달을 무려 15개를 땄고요. 세계 신기록을 13번이나 갈아치웠습니다.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패럴림픽, 올림픽과 비교를 하는데 올림픽에서는 영웅들이 탄생하고 패럴림픽은 영웅들이 출전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패럴림픽 출전 선수 한 명 한 명이 정말 말 그대로 자신의 한계를 깨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패럴림픽 선수들 경기하는 거 보면 네. 더 치열해 보인다. 좀 더 거칠기도 하고. 네. 끝나고 나면 또 서로의 존중 배려심이 더 커 보여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파트너로 생각을 하니까. 네. 동반자로 생각을 하니까. 그 선수가 없었으면 자신도 없는 거니까. 오비나타 구니코, 다케우치 마사히코, 나리타 마유미 씨가 성화를 들고 도쿄 패럴림픽 주경기장, 이제 2번째 성화 주자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걷고 있는 다케우치 마사히코 씨는 1964년 도쿄 패럴림픽 탁구에서 금메달을
땄고요. 개발도상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재단을 설립해서 지금까지 336명의 어린이들에게 시력을 되찾아 줬습니다. 지금 가운데 있는 네. 머리가 조금 하얀 분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자들에게 성화를 인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성화는 패럴림픽 사상 처음으로 그 연료를, 성화의 연료를 수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청정 에너지, 네. 예. 환경 올림픽, 뭐 최근에 관심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영역이 환경이기 때문에요. 이번 도쿄 패럴림픽에서도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 주자들은 선수들이 아니에요. 네, The Paralympic flame is 또- passed to Nakamura 지금 보고 Taro, 계신 것처럼 medical 의사, doctor. 네. 간호사, 보철과 기공, 교정 전문가 이렇게 세 명이 성화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도 참 네. 통상적으로 보기 어려운데요. 네, 의료진인데요. 실제로 패럴림픽에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도 구트만 박사도 의사였었고요. 아, 그렇네요. 네, 오랜 동안에 의료인들이 Fumio, 장애인들의 재활 수단으로 스포츠를 접목을 시켰기 때문에 예. 사실은 원료를 따지고 가다 보면 의료인들이 굉장히 기여한 바가 큽니다. 그러니까 패럴림픽과 의료진은 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네. 앞서서도 이제 일본 국기 개최국 국기가 입장할 때도 방역 전문가 그렇습니다. 의료진들이 네, 네. 이제 또 참가를 했었는데 그만큼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마음을 담기 위해서 이렇게 성화 주자 또 개최국 국기 운반자들을 정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성화 주자들에게 성화를 넘겨줍니다. 아마도 이 세 명의 성화 주자들이 최종 성화 점화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 명의 사람은 선수들입니다. 젊은 선수들이에요. 네, 지금보다 미래가 훨씬 더 기대되는 선수들입니다. 리우 대회에 출전 경력이 있는 예, 가메지 유이 휠체어 테니스 선수도 있고요. 2018년 일본 선수권 대회 보치아 2위를 한 우지다 슈스케 선수도 있고요. 그리고 2020년 일본 선수권 우승을 한 역도 종목에 모리사키 카린 선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성화 주자 그룹들은 패럴림픽 선수 중에서 선배들. 과거에 네. 그리고 가운데 두 번째 성화 주자 그룹은 의료진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고 이제 이 마지막 세 번째 최종 성화 점화자 그룹은 이제 미래를 갖고 나갈 젊은 세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처음에 봤었던 333 박수가 여기에서도 이어지고 있네요. 아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지토스의 세 가지 색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네, 지금 이 그룹도 세 개의 그룹에 3명씩 또 구성이 되어 그러니까요. 있고요. 333 박수가 또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로 좋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성화대의 구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림픽 때보다는 저 구가 훨씬 낮아졌어요. 네, 선수들에게, 패럴림픽 참가한 선수들에게 조금 더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낮아졌습니다. 네, 후지산을 모형으로 해서 계단을 올라갔었죠. 올림픽 때는. 올림픽에서는. 네. 패럴림픽에서는 이제 경사로를 이용을 해서 성화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올림픽과 패럴림픽 사상 최초로 수소에너지를 연료로 사용해서 지속가능한 올림픽 또 탄수가 없는 패럴림픽을 목표로 하고 있는 2020 도쿄 패럴림픽입니다. 이 IPC 규정에 따라서 성화는
멀리서도 그 개최 도시 주민들, 시민들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올림픽 때와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성화대를 설치를 합니다. 도쿄 유메노우아시 대교에 설치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저 성화를 볼 수 볼수 있게 있게끔. 2개로 운영을 합니다. 이거 주경기장에도 설치가 되고요. 네, 대회 기간 내내 네, 성화가 보여지죠. 이제 최종 성화 점화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2020) 도쿄 패럴림픽 개막식의 이 성화가 부디 지금의 우리들, 이 인류를 힘들게 하는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청정한, 그런 정화의 힘을 가진 성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큰 미스테리했던 베일에 쌓여있는 최종 성화 점화가 아니어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지금의 이 시기를 축제처럼 또 맞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이런 성화 점화도 참 좋네요. 도쿄 상공에 1008발의 1008발의 폭죽이, 불꽃이 올려지고 있습니다. 부디 모쪼록 여기에 참가한 세계 162개 나라에서 온 4,000명 넘는 선수들 안전하게 본인이 흘렸던 그 땀과 눈물 후회 없이 다 쏟아붓고 가기를 바랍니다. 도쿄 패럴림픽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우리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정책연구실장을 맡고 계시니까 네. 당부랄까? 꼭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을까요? 즐기는 자는 아무도 못 이긴다. 아하. 네, 우리 출전한 모든 선수들이 자신의 경기에 물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준비해 왔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즐기는 가운데에서 경기를 무사히 잘 마쳤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안전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요. 가장 고민스러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철저히 준비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아마 이번 대회 개막식을 보면서 나는 특별하지 않다, I'm not special인 것 같고 We are parallel이라는 그런 단어가 문득 좀 뇌리에 스칩니다. 예. 동일하게 우리는 똑같은 선수다, 이런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장애라는 게 하나의 정체성, 존재의 한 방식일 뿐 우리가 시선을 바꾼다면 얼마든지 그 벽을 넘을 수 있음을 아까 작은 꼬마 비행기를 통해서도 네. 알 수가 있었어요. 부디 저 불이 패럴림픽 선수단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 불이 정화의 힘도 갖고 있으니까, 모든 걸 깨끗하게 해주는 힘도 갖고 있으니까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는 그런 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개막식 전반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시죠. 우리 패럴림픽이 추구하는 바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시도를 해왔었습니다. 최초의 시도는 이제는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걸 점점 더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우리 사회도 점점 더 잘 받아지는 사회가 될 거라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느낀 오늘 하루였습니다. 그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 중에서 중도 장애인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매일 만나는 KBS 도쿄 패럴림픽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개막부터 폐막까지 매일 패럴림픽 중계방송을 편성을 했어요.
하계 패럴림픽 사상 가장 많은 편성 시간입니다. 2020 도쿄 패럴림픽이라는 프로그램, 그리고 2020 도쿄 패럴림픽 하이라이트. 이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은 밤에 편성이 될 겁니다.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패럴림픽 우리 선수들의 모습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KBS 2020 도쿄 패럴림픽은 같은 노력과 같은 열정, 같은 감동, 여기에 조금은 더 깊은 존경심으로 도쿄 패럴림픽 중계방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문장을 저희의 슬로건으로 삼고 중계방송에 임하겠습니다.